안녕하세요. 2022년도가 시작하는가 했더니 어느새 한 달이 쏜살같이 가버렸네요. 신박한 초등생활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신박한 초등생활에서는 그간 초등학습자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 대해서 꽤 많은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과목 중에서는 국어, 영어를 자주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수학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안태현 교수님과 진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과 사회에서 이공계열 출신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님들도 수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다음 회에 걸쳐서 수학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수학 공부 쉽지 않죠. 중학교만 가도 이미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생길 정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수학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김영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학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수학학습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압구정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서입니다. 함께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수학 공부 방법에 앞서 먼저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수학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죠. 학생들이 수학을 학습하는 과정을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초보 운전이 붙여진 차가 후방 주차에 익숙해지고 집 근처를 운전하기 시작하고 고속도로에도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해 봅시다. 감각이 있어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학도 똑같습니다. 운전 능력이 다른 것처럼 수학 학습 능력도 다릅니다. 연습을 하면 익숙했던 사람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과 같이 주차를 하고 고속도로도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수학도 연습하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이들이 잘 안 되는 과정에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연습해볼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감각을 익히고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수학을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부모님이 도와줄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꼭 데리고 앉아서 수학 공부를 직접 가르친다거나 하는 방법보다는 뭐랄까 좀 포괄적인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대하는 학부모님들의 대응이나 태도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태도는 수학 점수 결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학 점수를 보고 가장 놀라는 사람은 아이입니다. 점수를 보고 부모님이 아이를 혼낸다면 아이들은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하면 나아질지를 고민하기보다 수학 점수 그 자체에 두려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혼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원래 수학 잘 못해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혼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는 거죠. 점수를 보고 틀린 문제에서 틀리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결과를 회피하는 잘못된 태도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단 수학뿐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의 반응을 보고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초보 운전을 붙인 차가 운전을 잘 못한다고 주변에서 빵빵거리거나 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을 잘하기도 전에 도로 위를 겁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초보 운전을 붙인 차처럼 초등 학생입니다. 새로운 길을 처음 나서는 초보 운전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를 혼내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누구나 처음은 어려워 와 같은 격려와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와 같은 다음을 제시하는 태도입니다.
마냥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더 막막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후방 주차를 못해 끙끙거리는 운전자에게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듯이 말이죠. 우리는 핸들을 왼쪽으로 조금 더 돌리세요. 앞으로 뒤로 조금만 더 가보세요 라고 하며 방법을 제시해 주죠. 이때 방법이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때 다른 시도를 해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많지 않듯이 처음부터 수학을 잘 가르쳐주고 좋은 태도로 아이를 대하는 부모도 많지 않습니다. 틀려도 좋으니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아이와 함께 찾아가 주세요. 부모의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근데 막상 점수를 보면 평정심을 갖기는 쉽지 않죠. 저도 어느 날 아이가 좀 말도 안 되는 수학 점수를 받아와서 천진난만하게 자기는 평균 점수보다 높으니 잘한 거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길래 제가 그게 잘한 게 아니야 라고 했더니 금세 시무룩해지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케이크 먹으라고 하니까 아이가 저는 케이크 먹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길래 아차 별것도 아닌 수학 점수 가지고 행복하던 아이를 내가 슬프게 만들었구나 하고 몹시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수학 공부를 옆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또 알아둬야 할 것이 있을까요? 네, 수학 교과서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수학은 기존의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을 쌓아가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이전에 배운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난 학기 혹은 이전 학년에서 공부한 교과서를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공부한 흔적이 남아있는 교과서를 다시 보면 새 문제집을 보는 것보다 부담도 줄고 이해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한 방법을 따라가며 흐릿해진 기억 속의 길을 다시 선명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전 교과서를 보게 되면 그때에 비해 실력이 늘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의기소침해졌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수학 교과서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난 교과서를 버리지 말라는 건 예전 클립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목을 막론하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그럼 이어서 아이 옆에서 수학 학습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